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중동전쟁 한복판에서 나온 말이라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몇 개 국가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영국 같은 나라들도 군함을 보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이 발언 하나가 동아시아 3개국을 동시에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태가 왜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닌지, 그리고 한국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동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충돌이 보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핵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군사적 충돌로 번졌고, 미국은 이미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핵심 지점으로 떠오른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고요?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하루 약 2천만 베렐의 원유가 이 폭 50km짜리 좁은 해협을 통해 전 세계로 이동합니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온 원유가 모두 이 통로를 거쳐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호르무즈가 막히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한국 경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란이 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미 기뢰 설치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소형 쾌속정 수백 척을 해협 인근에 배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거의 파괴했다. 하지만 드론 한두 대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는 건 쉬운 일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같은 나라들이 군함을 보내길 바란다. 이 발언을 들은 순간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었을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나열한 나라들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입니다.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인 프랑스, 영국과 함께 중국을 같이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요청이 아니라 외교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를 가져가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 항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직접 나서서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중동에서 오는 원유의 절대 다수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즉, 호르무즈가 막히면 바로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트럼프의 말을 다시 바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석유 받아가는 나라들이 직접 지켜라. 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폭발한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 댓글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좋아요 2만 개가 넘은 베스트 댓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 또 동맹을 이용하려 한다. 일본이 왜 중동 전쟁에 끌려가야 하나. 두 번째로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도 꽤 직설적이었습니다. 1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호르무즈에 가면 사실상 전쟁 참여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댓글들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돈과 군함을 동맹에게 요구한다. 중국도 보내라고 했는데 진짜 보낼까?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 같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렇게 격렬하게 터진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나라거든요.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90% 이상이 중동산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일본 경제도 즉각 흔들립니다. 그 공포감이 댓글창에 그대로 터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군함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청해부대입니다. 한국 해군은 소말리아 해적 대응을 명목으로 파병된 청해부대를 2020년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초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던 시기였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지금과 비슷하게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독자 작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에도 한국에게 호르무즈 해협 경비연합체에 참여하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독자 파병이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그 요구를 수용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데자부처럼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과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과 이란이 직접 군사 충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긴장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이 이미 이란 군사 시설을 실제로 타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트럼프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란 해안을 계속 폭격할 것이다. 그리고 이란 함정도 격침할 것이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국제 전문가들이 경악한 건 사실상 전면전 수준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에 들어간다면 2020년처럼 단순 호위임무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지금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조용히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지금 당장 한국이 군함을 호르무즈에 보내야 한다고 결정이 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가야 한다 싶으신 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싶으신 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게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반전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일본 내부에서 의외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청해부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비교적 빠르게 파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진입 장벽이 낮다는 뜻입니다. 반면 일본 자위대는 헌법 문제 때문에 해외 파병이 훨씬 복잡합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명시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투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건 여전히 뜨거운 정치적 논쟁거리입니다. 2015년 안보법제 개정 이후 집단적 자위권이 일부 인정됐지만 중동 전쟁 지역 파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가면 일본도 따라가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인 것 같다. 한국이 움직이면 일본이 거절하기 더 어려워진다. 이게 생각보다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제정치에서 이런 구조는 자주 쓰입니다. A국이 먼저 움직이면 B국이 동참을 거부하기 어렵게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비슷한 구도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먼저 동참을 선언하면서 다른 동맹국들이 부담을 느꼈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다시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한꺼번에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나열이 아닙니다. 세 나라가 서로를 의식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보내면 일본이 안 보낼 수 없고, 한국이 먼저 보내면 일본도 명분이 쌓이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꿰뚫어본 일본 외교 전문가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동아시아 3국을 동시에 체스판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반전 포인트.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닿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름값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0엔도 가능하다. 일본 현재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5엔 안팎이거든요. 550엔이 되면 40% 이상 오르는 겁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기름값 250엔이면 자동차 못 탄다. 결국 중동 전쟁이 우리 지갑을 때린다. 휘발유 값도 문제인데 물가 전체가 올라가면 어떻게 사나? 한국도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모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봉쇄된다면 원유 공급 자체가 흔들리고 국내 휘발유 값은 물론이고 전기요금, 난방비, 물가 전반이 도미노처럼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가 2주만 막혀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금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무역 수지가 즉각 적자로 돌아서고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수입 물가가 전방위로 치솟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언급한데 이런 맥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나라들은 그 항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석유가 필요한 나라라면 직접 지켜라. 그 부담을 미국 혼자 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식 거래 논리입니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이란을 제압하고 있으니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분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죠.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요구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군함을 호르무즈에 파견했을 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봅니다. 한국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합니다. 상황이 평온하면 그냥 원유 수송선 옆에서 호위 임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호르무즈에 들어온 한국 군함은 어떻게 보일까요? 중립적인 호위 함정으로 볼까요? 아니면 미국 연합작전의 일환으로 볼까요? 이란은 이미 과거에 외국 선박을 납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 영국 유조선을 납포했고 2021년에는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이 억류 사건이 해결되는데 수개월이 걸렸고 한국이 동결해둔 이란 자금 문제가 협상 카드로 쓰였습니다. 그 복잡했던 협상을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에 들어간다면 그건 단순한 호위가 아니라 이란과 직접 대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정입니다. 그러면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지금 동맹국들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거절한다면 방위비 협상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강하게 넣고 있고 한국도 방위비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보내면 위험하고 안 보내면 외교적 부담입니다. 이 구조를 일본 네티즌들은 정확하게 꿰뚫어봤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화제가 된 다른 댓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동맹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 이익만 챙긴다. 또 다른 댓글은 이랬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호르무즈에서 이란과 충돌하면 그 책임을 미국이 져줄까? 절대 안 져준다. 이 냉소적인 댓글들이 단순한 반미 감정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역사적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최근 터져나온 충격적인 보도도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호르무즈 파병 시나리오에 대한 비공개 검토가 이미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복수의 일본 언론 관계자들이 방위성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미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일본 내부에서 나온 다음 분석입니다. 일본 안보연구소 관계자가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움직이는 게 일본에게는 오히려 유리하다. 한국이 먼저 파병하면 일본 국내 여론이 우리만 안 가면 이상하다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노리는 구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을 먼저 움직이게 해서 일본의 파병 명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동아시아 동맹 관리 전략으로서는 꽤 정교한 접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직접 지목해서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호르무즈에 원유 수송을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견하면 이란과 직접 대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일본은 헌법 문제로 먼저 움직이기 어렵고 한국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름값은 이미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 중동 사태가 한국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트럼프는 중국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고 중동 의존도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영비연합에 군함을 보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대만 문제를 두고 정면 대립 중인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트럼프는 왜 중국을 명단에 넣었을까요? 분석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중국에게 실제로 오라는 게 아니라 중국을 끼워 넣음으로써 이게 특정 동맹국들을 향한 압박이 아니라 국제적 책임 분담 요구라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이름을 올림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중국도 안 오는데 왜 우리가? 라는 논리를 쓰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외교는 이렇게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한국에게 단순한 군사 파병 요청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한국을 압박할 겁니다. 첫 번째는 방위비 협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게 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대폭 늘리라는 압박을 이미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병 요청을 거절하면 그 협상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호르무즈가 불안정해질수록 한국은 에너지 공급 다변화 압박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라는 요구가 함께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큰 요구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여론입니다. 한국 국민이 중동 파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정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0년 청해부대 파병 확대 때도 국내 여론이 엇갈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한미 관계, 에너지 정책, 방위비 협상 모두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안보 시험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동 안보에 얼마나 직접 관여하느냐를 결정하는 첫 번째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첫 번째 질문지가 바로 지금 한국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 한국에게 군함 파견을 공식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중동 전쟁에는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맞을까요? 일본 네티즌들처럼 미국이 또 동맹을 이용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석유 수송로를 지키는 건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읽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 경제와 안보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 뉴스와 일본 내부 반응까지 계속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이슈가 터질 때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하나씩만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놓치면 손해인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